그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어떻게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신 건지. 사실 별 이유는 없는데 회사 얘기해야 되나? 부차적인 수입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왔다 업앤다운이 갔다, 조금 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솔직히 많이 벌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손님을 부산에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이제 마케터 은지님이라고 이제 석세스 은진이라는 인스타 명으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요즘 프리랜서 마케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은.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마케터 은지인입니다. 네. 은지님은 요즘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위주로 콘텐츠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업체들이랑 자주 일을 하세요? 매번 다 다르기는 한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맡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숙박업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새로 오픈한 카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네. 업체들이 네. 많고 그리고 약간 좀 스몰 브랜드가 많은 편인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도 그런 비슷한 일 하셨나요? 원래 했던 일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마케터라는 거는 A to Z가 다 네네. 하는 그런 형식. 그러면 어떻게 콘텐츠 마케팅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일단 블로그를 꽤 잘했고 회사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일을 업무 비중이 좀 더 높았어요. 블로그 쪽으로? 네네네. 블로그가 높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을 회사를 다니면서 또 했던 경험도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어떻게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신 건지. 사실 별 이유는 없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주세요!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배울 게 좀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였고 그러면서 제 인스타그램도 좀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려고 미팅을 다녔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약간 혼자도 할 수 있겠다 싶을 그런 때. 생각을 했고 안 되면 회사 다시 들어가면 되지라는 그쵸.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네. 프리랜서를 하겠다 하고 그냥 일도 없는데 그냥 나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뭔가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될 때 진짜 나오는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처음 맡았던 일이 사실 앞에 말했던 프랜차이즈 브랜드였고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제가 사실은 한 번에 많은 업체를 하지는 못해요. 최대 3개? 3개면 엄청 많은 거고 2개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업체를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업체들을 사실 막 블로그만 하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를 듣고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린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프랜차이즈 마케팅은 저는 블로그를 하고 네이버 광고 세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 일을 먼저 했었고 나중에는 조금 다른 일들로 변경을 했었어요. 업무 방향을.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브랜드 마케터처럼 진짜.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약간 그 외주 브랜드 마케터로서 하시는 일들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프리랜서 수입 그렇게 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실 때부터 일을 구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일을 구하는 경로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일 구하는 경로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인스타그램에서도 문의를 많이 받고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도 사실 유튜브 보고 문의 주셔서 연결된 경우도 많고요. 블로그로도 많이 받는데 블로그는 주로 강의 제안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마케팅 대행 문의를 주셨던 경우도 있고 지인분들이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강의 들으셨던 분이 다른 분들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음.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갔었어요. 거기서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아, 본인이 체험단으로 가서? 네네. 아. 얼마 전에 또 새로 시작한 일은 어떤 분이 그냥 스토리에 같이 일하실 분 올렸었는데 제가 그냥 저요 손 들어서. 하고 해서 일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자기가 기록을 여기저기에 남겨놓으니 거기 이걸 보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많으신 네, 경우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은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마케팅 관련 인사이트 글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글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뭔가 포폴로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프리덤 마케터스 그냥 프리랜서 타겟팅이다 보니까 뭔가 그 일이 근데 저희도 일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냥 뭔가 올리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 일을 구하기에는. 맞아요. 이게 어디에서 진짜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맞아. 꼭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막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부산 사는 마케터라고 적어두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만 연락이 거의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면 미팅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면으로 갈 수 네네네.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아예 지역을 그쵸. 써놓거나.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부산 마케팅 이렇게 타겟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더 맞아요, 희소성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검색 최적화를 진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포지셔닝을 확실히 잡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지. 강의로도 많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강의는 보통 그 네이버 말고는 어떤 경로로 들어가요? 지인분이 사실 연결해 주신 경우도 있고 블로그 아니면 지인 연결, 인스타그램 이거 3개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콘텐츠 마케팅이 주수입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하는 거 외에 뭔가 부차적인 수입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단 개인 채널로 광고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있고 강의로 돈을 벌기도 하고 저는 모임 운영도 하고 있어서 맞네. 모임 수익비도 있고 얼마 전에 VOD 강의를 찍어서 그 VOD 강의 수익도 있습니다. 오, 많이들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강의. 어떤 강의예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유용하다.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는 이제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들어오나요? 사실 광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자주? 많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서 제가 오히려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수익으로 따지면 안정적일 때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약간 일회성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만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팔로워요? 네. 3만. 제가 신뢰를 그래서 진짜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걸 주수입원으로 갖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콘텐츠를 주수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제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마케터 은진이다 보니까 마케팅 일을 안 하면은 그 본질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마케터 일을 조금 주로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언제 바뀔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프리랜서 마케터 및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직장인 대비 뭔가 프리랜서가 되니까 뭐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평일인데 이 시간에도 서울에 올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또 모임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그냥 컨디션 안 좋으면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단점은 당연히 불안정? 안정적이지 않은 거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좀 느낀 건데 이게 경조사 같은
날에는 이게 프리랜서는 복지 같은 게 없으니까 아, 그쵸.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휴무 축의금 받아야 되는데. 화환도 없고 어.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쉽다. 이건 나오고 나서 느꼈었고 맞아, 복지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생각보다 옛날에는 그냥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당연한 거였으니까. 맞아. 나오고 나니까, 아, 이런 것들이. 맞아요. 약간 또 명절이면은 뭐라도 주는데. 맞아, 상여금 이런. 네. 맞아. 상여금 꼭 안 주더라도 뭐 스팸이라도. 하다 못해. 카놀라유라도. 그래서 맞아. 그런 건 좀 아쉽다. 음. 근데 그래도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만나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해졌고 맞아. 클라이언트 분들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맞아. 그런 분들 만나면서도 배우는 게 좀 더 많아서 재밌습니다. 오, 그러면은 뭔가 그게 돈적으로도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 그런 직장인으로서 벌던 거 대비 약간 또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벌던 수익이라고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약간 설명으로서 이게 근데 돈 들어온 말이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 좀 왔다 업앤다운이 갔다, 조금 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솔직히 많이 벌기는 합니다. 근데 회사 다닐 때도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시면서 주차적 수입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보다도 많이 벌긴 합니다. 오, 박수.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제가 얼마 전에 콘텐츠 막 이렇게 읽다가 월급의 3배는 됐을 때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글들 좀 있잖아요. 뭐 있죠. 네. 퇴사하려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나왔나? 이 생각이 또 했었어가지고. 근데 월급의 3배를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는 거야?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난 아닌데 하면서 혼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기준이 또 맞아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나만의 기준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프리랜서로서 딱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직장인보다 뭔가 많이 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돈이 월별로 딱딱딱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기간 또는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더 많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 수정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한 달 내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한 달 막 반, 2달 이렇게 이어지면 같은 돈을 받는데 그 2달 안에 받으면 되게 적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사실 일하는 양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 막 뭐 견적 내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맞아. 근데 그걸 원래는 회사가 해줬었는데 이젠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 내가 실제로 실무하는 일 빼고 이제 그 외부적인 일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일도 많아요. 컨택도 또 해야 되니까 메일도 답장해야 되고 또 미팅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허수 미팅. 맞아요. 그런 거 따지면은 좀 슬프지만 그냥 근데 그거 따지면은 끝도 없어. 맞아. 그냥 지금 행복하고 충분히 번다라고 느끼면은 그냥 만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프리랜서로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프리랜서로서 이루고 싶은 건 없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는 프리랜서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쪽으로 좀 더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업이라는 말이 참 프리랜서도 사업이긴 한데 그쵸, 네. 약간 인건비와 그 비례하는 그 구조를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맞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프리랜서의 단어 뜻을 보면은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게 프리랜서라는 단어인 것 같아서 프리랜서로서 뭐를 이루고 싶다 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게 요즘의 생각. 약간 프리랜서를 발판으로. 네네. 그 얘기는 그러면 2편에서 하도록 하고. 그럼 막간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프리랜서를 할 것인지. 네, 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런 맛이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랜서가 되고자 하는 이제 꿈나무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퇴사를 망설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갓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다거나. 네, 그럼 그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회사를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를 돌아보면은 회사에 다니면서 막 프리랜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었지만 프리랜서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익혀놨었어요. 일단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저는 많이 활용을 그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고 크몽도 사용을 해봤었고 타링도 사용해봤었고 뭐 프리비나 솜씨당은 지금 없나? 아무튼 그런 플랫폼들 거의 다 알고 많이 써보고 서비스도 막 올려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나갔을 때 이런 걸 쓰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도 사실 그 전에 키워놨기 때문에 저는 일을 좀 수월하게 받았는데 사실 이게 생계가 달린 일이기 맞아. 때문에 그냥 나오면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네. 조급해지면 안 되니까 회사를 나와서 뭘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써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와서 그냥 회사 없이 그냥 혼자 나왔을 때 뭐를 하고 뭘 맞아, 팔아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뭘 할 때 행복한지도 진짜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 되게 하기 싫은 일만 계속 하면서 살려면 프리랜서의 의의가 자기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은지님이랑 그 프리랜서로서의 은지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근데 아무튼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은지님처럼 추후엔 내 걸 하겠다, 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내가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은지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을 하면서 좀 나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받는 그런 채널로서도 활용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크리에이터 은진님과 함께 퍼스널 브랜딩과 인스타 활용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봐요. 안녕!